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보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비급여,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항상 앞에는 핵심 키워드가 항상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비급여. 그게 임의 비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대로 나와 있는 급여와 비급여가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보면 요양급여가 있고요. 법으로 정해놓은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약제 말고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비급여라고 해서 법정 비급여죠. 이미 비급여란 말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비급여 외에는 전부 요양급여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대로의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미 비급여는 법으로 정해놓은 비급여에는 비급여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급여야만이 그 비급여를 하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요양급여를 법대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비급여는 바로 이 요양급여 절차를 안 밟거나 위반해버리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 초과를 더 받거나 그래서 마음대로 비급여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 와서 의료 영수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 그 다음에 비급여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서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임의 비급여는 없는 거죠, 영수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수증에 밖에 있는 내용들인 건데 우리나라 건보법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 비급여가 진행이 되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의대로 하느냐,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한테 모르게 알리지 않고 진짜 병원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좀 나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법대로는 하지 않지만 이게 정말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전합니다. 효과도 있고요. 본인한테는 이게 기존에 있는 요양급여의 부분에 있는 수술 치료법보다는 이게 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비용이 좀 비싸네요. 이거 하실랍니까? 그러면 환자가 딱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병원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거 아닙니까? 좀 부당해요. 그런데 후자인 경우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라든가 내용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환자가 선택했으니까. 했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임의대로 했지만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죠. 임의 비급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병원 니네들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든가 법률 자체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야 환자에게 치료 효과 전부 다 설명 잘했고 충분히 환자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인지가 됐고 고가인 비용이다라는 것도 다 오케이 했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이미 비급여는 허용이 되고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 비급여 문제가 보험사하고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게 실손보험에서 이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 나왔던 비용까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이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손보험 약관에 보면 임의 비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정 비급여하고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는데 본인 호주에서 나갔던 돈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요 부분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임의 비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는 건 뭘까요? 다른 거 안 보고 이게 임의 비급여냐 아니냐만 보겠죠. 정당에 허용이 됐든 아니면 부당하게 됐든 간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갈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비급여냐 아니냐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일부 과거의 보험사들은 이 임의 비급여 부분을 지급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의 비급여를 기본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대놓고 나 임의 비급여입니다 라고 뭔가 외관을 만들까요? 아니면 속은 임의 비급여인데 법정 비급여처럼 항목으로 할까요? 요양급여 항목으로 하가 약간 좀 집어이는 식의 외관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보험회사 쪽에서는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지급됐는데 나중에 속이 이미 비급여였네. 알고 보니까 이미 돈은 피보험자들한테 나갔고 알고 보니까 이미 비급여니까 사후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이미 비급여로 받았던 그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토해내라.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미 비급여인지 알았다면 왜 돈이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임의 비급여인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사후에 이제 알았던 부분으로 가야 되고 정말 이미 비급여를 알고서 줬던 보험회사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이걸 제출하라고 할 때 거기에는 외관상 법정 비급여 쪽에 포함을 시켜놨든가 아니면 요양급여 항목에 그쪽에 이제 살짝쿵 들어갔거나
뭐 그걸 보고 지급을 했겠죠. 겉과 속이 같으면 전부 다 알아차릴 텐데 다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후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사들이 임의 비급여인지 모르고 지급했는데 왜 모르고 지급했을까요? 어쩌면 보험사들은 100만 원 이내 혹은 300만 원 이내의 소액 지급건이면 소액 청구건이면 굉장히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별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안 줄 돈을 줬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미 비급여다라는 것을 처음에 지급했을 때 알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보고서 내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금원이니까 지급했겠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법정 비급여로 포함이 됐거나 급여 항목으로 집어여졌거나 영수증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그 제출되는 청구 서류는 보험사에서 요구할 거니까 그때는 그것을 보고 지급했는데 그걸 알아보니 이미 비급이었더라. 어떤 진상을 우리가 나중에 알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진상을 제때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처음에 이제 지급했었던 부분들은 그런 외관의 문제를 보고서 지급했다고 보여지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니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다. 이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큰 게 질병 중에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만모툼하고 손발톱 무좀. 네. 일단 만모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만모툼이 그 기기를 개발했던 회사 이름이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생체 검사하는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생침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방 양성일 경우에 절제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요양급여 목록 대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 비급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비급여의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급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한다면 요양급여 목록 위에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급여가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진료비를 받아내면 되는데 법에 없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가는 거죠. 임의대로 갔는데 그 임의대로 갔던 진료비를 법정 비급여인 것처럼 또는 요양급여인 것처럼 그런 외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만모툼에 관한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미 비급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하나는 진짜 병원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부당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을 시켰고 두 번째는 왜 내 병원 내 마음대로 했냐.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동의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이미 비급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료행위가 정당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됐다면 아니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데 네. 그걸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부당하다,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병원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가 다 동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비급여라고 하는 사정 그거 이유 하나로 전부 다 반환해라 토해내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는 지금 네. 만모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일이 뭐 환자들한테 다 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돈을 바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보험 입장에서는 수월하기도 하고 돈도 뭐 병원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바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죠. 즉 과거에 만모툼 수술을 받은 사람이 실손보험금 받았던 거를 다시 반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임의 비급여, 만모툼의 임의 비급여의 후자, 이런 충분한 의학적인 안정성, 유효성이 있고 해당 환자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동의를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 그걸 허용하는 부분이 언제 요양급여 그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고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이 환자 그러다가 죽어. 시간이 없어. 그 부분도 하나 요건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볼 건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고 그 다음에 나는 더 좋은 진료를 받기로 충분히 동의했어 라는 정도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그 정도 선에서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환자와 병원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 비급여를 돌려받을 수는 없겠죠. 네. 그 보험회사 쪽에서는.
적어도 병원 자기 마음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미 비급여를 했을 때나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할 텐데 과연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하고 소통을 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발톱 무좀도 이 임의비급여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죠. 일단 그 무좀 레이저 시술도 신의료 기술로 평가가 됐고요. 무좀의 치료 방법은 뭐 약을 직접 바르기도 그렇죠. 하고 먹는 약으로 해결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신의료 기술로 포함된 고열의 레이저를 쏴서 무좀균을 죽이는 이런 그렇죠. 네. 치료법이 있죠. 그렇죠. 보세요. 신의료 기술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비싸죠. 그러니까 효과도 만약에 좀 좋겠죠. 그렇죠. 근데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는 우리가 보험 진료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가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도 비용이고 충분히 효과도 있을 때 보험 진료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 보험 처리해 줄까요? 그것은 적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약하고 발라주고 그래도 안 나으면 마지막에 했을 때 그게 됐을 때 보험 처리해 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서를 바꿔버린다거나 처음부터 그냥 저걸 하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관련 법령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순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순서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데 문제는 먼저 그냥 무좀 레이저를 바로 그냥 가버리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기준이 안 맞을 수 있겠잖아요.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걸 왜냐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없어서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위반해버리거나 그냥 약간 돌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임의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그때 비로소 이제 임의 비급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실손보험 보험사가 네. 임의비급여 치료를 받았던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임의 비급여라고 한번 판정이 됐다고 봐요. 좋아요. 임의 비급여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비급여니까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냐 환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이미 비급여를 잘못 줬으니까 네. 다시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하고 환자의 관계를 볼 때 이미 비급여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이 환자한테는 이 환자는 먹는 약을 못 먹어. 몸이 안 좋아. 부작용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바로 이미 비급여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쳐보세요. 의학적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 맘모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충분히 얘기하고 안전하고 유효하고 신의료 기술이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은 담보됐다고 평가됐다고 보고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동의했고 했다면 훨씬 나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하에 돈을 줬다고 하는 경우에 이미 비급여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효력이 없고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냐고 보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비급여를 병원이 마음대로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급여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병원한테 돈을 돌려달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병원이 정말 환자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충분히 약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거야 다시 이미 비급여에 불법 행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환해 달라고 하지만 따라서 지금 보험회사의 이미 비급여의 문제인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게 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이미 비급여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미 비급여 안에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사정들이 그렇죠. 요건에 따라서 이미 비급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과의 더 좋은 치료를 받고자 싶은 뭐 환자의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병원에서는 더 좋은 치료를 요구하는데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지 이미 비급여를 사정으로 보면 그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급여면 되지 이미 비급여의 내용과 색깔 맛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의료계하고 보험회사하고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미 비급여의 허용 요건에 우리는 맞는 거다. 이미 비급여의 개별적인 내용을 봐달라. 이건 유효한 거다. 불법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부당이득이냐 이런 부분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건 안 보고 이미 비급여 아니야. 이미 비급여 아니야.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의 비급여를 받았고 네.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또 받았는 가입자가 있어요. 이 가입자는 현재 이 임의 비급여 사태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환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수술받았던 피보험자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임의 비급여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임의 비급여를 어쨌든 보험회사가 잘못 지급했으면 그걸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입니다. 왜 상품이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안 줘야 될 금액을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이미 비급여에 받았던 보험금은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환자가 이번에는 자기가 동의를 하고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그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다가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병원에서 돌려줄까요? 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금처럼 보험도 상품인데 상품에는 그렇게 지급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잘못 지급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 지급했을 때는 그거 다시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러네요. 잘못 지급한 게 맞네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거다. 보험 상품이. 다만 그러면 보험사가 해당 병원, 네.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청구를 하는 건 보험사가 개별적인 가입자들한테 일일이 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 병원을 상대로 이런 그 소송이나 임의비급여를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람은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하죠. 언제 그 피보험자들 이사 간 사람 어떡하려고. 네? 그 언제 다 뒤져요. 또 연락처 바뀐 사람 어떡하고요.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고 충분히 자력도 있고 이런 쪽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배경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그 법률 용어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실상을 제대로 보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되었던 임의비급여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